자, 자갈치 아침의 공식 저격수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과 함께 한 주간의 시정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범은 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소식은 북항 재개발 관련 소식인데요. 북항 1단계 구간 그리고 원도심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던 부산역 조차장 시설을 부산진역 CY 컨테이너 야드, 그러니까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그렇죠. 옮긴다. 이런 걸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북항 2단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부산시 컨소시엄이지 않습니까? 예. 네. 부산시가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부산역 조차장 부지가 이제 사실은 2단계 구간하고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기존에 있는 조차장 부지를 아예 이제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로 옮기겠다. 이런 옮겨서 이제 중구 권역이죠. 중구 권역과 북항 재개발 지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예. 일단 여러 공청회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 공청회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 조차장 부지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정부가 추진했던 안에 보게 되면 상업시설과 공원시설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되게 돼 있었는데 부산시는 거꾸로 이걸 이제 조차장을 유지하겠다 이런 논란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지적이 되곤 했었는데 일단 그 뭐 해수부하고 협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부산시가 긍정적으로 이 부분들을 진역 CY 이제 부지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확정 단계에 가야 이제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전문가들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경부선 그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 민주당 그 K뉴딜 위원회에서 일단 좀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지하화되면 사실 조차장은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 신호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부산역 조차장 부지가 그대로 놔두면 섬처럼 이렇게 또 끊기게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개선해 보는 거는 좋은데 근데 이제 옮겨가는 부산진역 CY 지역이 원래 공원 부지로 돼 있었으니까 중구는 몰라 동구 쪽에서는 아이고 싫다 할 것 같아요. 중구는 좀 좋아하고 동구 쪽에서 아니 공원 짓는다는데 갑자기 뭐 여기다 조차장을 더 만든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워낙 지역 간의 그 동구 중구는 사실 북한 재개발 이 권역권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이게 서로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데 어쨌든 뭐 동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 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조차장 부지를 어떻게 하든지 그건 그쪽 권역의 행정구역의 문제니까 동구 쪽은 이제 공원하고 또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동구청에서 일단 이 문제는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제 동구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도 발표를 했죠.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이제 북한 재개발 사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먼저 일단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원도심과 그동안 이게 철도 때문에 단절돼 있던 북한 재개발 지역 그리고 원도심을 어떻게 상생할 수 있도록 연결짓느냐 이게 사실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공간의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잘 배치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공공성을 거기다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제 부산역의 2층 구조로 하려고 했던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전성이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 조차장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쨌든 공간적 단절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일단 철도 시설 부지가 여전히 있고 여기에 일정 부분을 조차 시설로 만약에 이제 활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효율성만 놓고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동구 주민들 입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는 일단 필요한데 저는 이게 폭탄 돌리기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니아라 내라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일단 재배치 과정에서 동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조심스러워하시네. 이거 주민들이 많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흔들었다가는 또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안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길 공원을 만들어놨다가 또 조차장을 유지를 했다가 조차장을 옮긴다고 했다가 또 CY 부지를 옮긴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줬다 뺏는 것 같은 거예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를 마스터 플랜을 딱 짜놓고 전체적인 목표점이 뭐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향후에 지하화가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1단계 구간만 생각해서 처음에 만약에 1단계를 만들었고 원도심과의 그 뭐 데크층, 보행 데크만 만들었다면 2단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2단계 하니까 그럼 더 넓어지네? 또 맥도에서 다시 2030 엑스포를 또 북한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우암동도 또 걸리네? 이러면서 계속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제일 문제가 사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도 저는 사실 그러니까 확정된 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좀 여론을 받아서 추진해 보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의 의견이니까 앞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1단계 어떻게 2단계 어떻게 이런 좀 규모나 아니면 좀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부산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심 내 단절 구간이 많은데 동서고가로 문제도 이제 철거냐 존치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현승 의원 철거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긴 하죠. 이제 1988년도에 계획이 됐고 92년도부터 일부 구간이 이제 개통돼서 운영이 시작이 됐던 거니까 거의 30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설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최종 완공된 게 95년도니까 그 내진 설계 의무화된 게 9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전에 일단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내진 설계가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 문제하고 이제 노후화됐으니까 어쨌든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소음, 진동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지역 간 여기도 지역 간 이제 고가도로가 있으니까 지역이 단절된다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도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는 만덕 센텀 간의 대심도로가 또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해운대 구간의 수요가 떨어지는 거니까 동서고가로 철거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부산시에서는 이 내진 설계와 관련해서 2009년부터 17년까지 한 56곳인가 이 교각을 전부 이제 보강을 좀 했어요. 물론 완벽한 형태의 내진 보강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을 필요한 것들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변성한 대행은 확정된 건 없다. 철거를 결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여론을 좀 받아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전제는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가도로 한 몇 개, 뭐 자성대 고가도 그렇고 해운대 쪽에 그 자동 가는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거 하나 없앴는데도 막 동네가 완전히 다른 동네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지역민들에게는 좀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만약에 대심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조금 수요는 떨어지는 거는 맞겠지. 그런데 요 동서고가로를 이용하는 거는 항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뭐 빙 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좀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일부 구간을 남겨가지고 거기를 공원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봤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동서고가로가 부산의 어쨌든 대표적인 도심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는 뭐 남겨서 공원화하든지 이런 아마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감전에서 그 진양 IC까지를 일단 좀 우선은 한 7km 정도 되는데 그걸 우선 철거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또 마침 대심도로 공사하고 있으니까 해운대 가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충분히 이제 수요 변화도 있으니까 철거해도 되지 않냐 이런 논리이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동서고가도로는 외곽에서 도심 우선은 이제 진구 쪽 도심 해운대 쪽으로 가는 이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부두 기능이 남아 있잖아요. 간만부두나 뭐 신선대 부두나 부두 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차량들이 도심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두 기능이 완전히 외곽으로 신항이나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동서고가로 외에 마땅한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컨테이너 차량들이 전부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내외곽에서 시내 도로로 그 시내 대한도로로 이용하는 데에 동서고가라고 또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대 진앙 IC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타임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워낙 차량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만약 이걸 철거한다? 그러면 가야대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가야대로가 내년에 BRT가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뭔 소리야? 야, 그래서 이제 이게 가야대로를 이용해야 되니까 일반 도로의 그 혼잡률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안전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철거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도심의 교통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여러 안을 미리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뭐 듣는데 뭐 컨테이너 전용 도로, 뭐 일부 유료 도로화, 운영 재원으로 뭐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연간 8억 정도 유지 비용이 든다 이건데 이걸 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8억이 많은 돈이냐, 네. 이제 뭐 아니면 이게 적은 돈이냐 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그 일단은 부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도심 재생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도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일단 판단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철거 후에 도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부두 기능이 남게 된다 그러면 컨테이너 차량 때문에 사실 쉽게 철거 결정하기가 대단히 좀 네네.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유료 도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료화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 전용 도로와 이제 출퇴근 시간대 일부 일반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조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거기에 금액을 좀 낮춰서 많이 유료화한다면 이걸 대중교통 기금이나 혹은 뭐 다른 교통 환경 개선, 그 인근 지역에 대한 교통 환경 개선의 기금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일반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도 앞서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저는 싶어요. 그 이게 굉장히 단답식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면 경부선 지하 다 해가지고 주차장도 지하로 넣고 여기도 동서고가로 밑에다가 대심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물차 다니고 동서고가로 철거하고. 근데 이게 다 돈이라는 거죠. 지하에 도로 유지하는 8억도 지금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근데 또 마지막 소식은 저희 앞서도 얘기했지만 만덕 요양병원 발 집단 감염 요 내용이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집단 감염도 그렇지만은 요즘 시민들이 제일 불만을 느끼는 게 이 동선 공개 넣는 거 요거 아닙니까? 이건 뭐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넣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에 이 시간에서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비판을 한번 한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뭐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 문자가 없다. 발생을 했는데 아무 문자가 없다. 그러면 이 접촉자가 다 파악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사람을 접촉했는지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신 문자가 오고 동선이 공개됐다. 어느 식당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개가 됐다면 여기 확인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이동했던 분들은 동선이 겹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 상담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자가 오니까 시민들이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일단 그 역학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해서도 뭐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자가 오면 이 시간대에 혹시 내가 그쪽에 갔다면 한번 보건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동선 공개가 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지적해드렸고. 시정을 비판적으로 늘 얘기하시는 분이 갑자기 또 이렇게 전향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좀 도와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저는 그래요. 좀 이해와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저도 이게 외곽에서 볼 때는 되게 좀 그랬었는데 실제 이제 관련 회의를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 방역 추진단이 18명에서 지금 340명을 케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관련 부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업무 추진량이 너무 많고, 물론 보건소에 실제 제가 듣기로 이거 얘기해 드리면 모르겠는데 북구 보건소에 관련된 분들이 막 휴직 하고 병가 내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너무 북구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을 사실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일상적인 방역 체계를 빠르게 좀 구축을 부산시가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회의 가서 제가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하는데 시도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일단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좀 역할 조절 좀 빨리 해서 하는 걸 하되 시민들도 개인 방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관련돼 있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더라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민들께서 좀 이렇게 행정이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좀 정리하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또 협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완화되면서 좀 모임이 미뤘던 모임들을 이제 소규모 모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가을 단풍이 네. 아주 또 멋있게 들어서 또 산에 올라갈 때 단체로 모여가지고 또 그래서 거리두기 했는데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 같이 뭐 이렇게 비말 이렇게 하면은 번지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뭐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이건 할 수 있지만 사람들 만날 때 이런 것들 이제 모임할 때 이런 것들 한번 이번 주에는 어떤 모임인데 좀 자제하자 뭐 이런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더 케이스가 그런 거잖아요. 소공원이니까 야외니까 네. 괜찮겠지 하고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야외에서도 이렇게 밀접돼 있으면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요즘은 뭐 어쨌든 마스크 쓰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네. 시민들께서 그 부분들을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거 제가 공무원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뭐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 꼭 총장 말씀드리고 하면 어디 싶네요. 가서 공무원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예. 말하면 안 되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가격은 저렴해 보상은 든든해 이러니까 모두 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